안녕하세요, 노블레스입니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제 거의 2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현재도 많은 분들께서 질문들을 남겨주시는데 오늘은 시험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한 분들께 도움될 만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개인적이건 아니면 환경적이건 여러 가지 여건상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서 단기간에 합격하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다신 것 중에 올해 5월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아니면 올 여름부터 늦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한 지 4, 5개월 정도밖에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간에 딱 60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과 과목별로 공략해야 될 파트들을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물론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도 만약 공부하다가 도저히 이 파트는 못 가져가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 참고하셔서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꼭 버려야 합격합니다. 자, 그러면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절대 기본서는 멀리 하십시오. 기본서 6권 읽는 데만 3, 4개월이 걸립니다. 지금은 분량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9월 동형 모의고사와 백선만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론을 아예 모르겠다 싶으면 요약집으로만 수시로 찾아보고 보충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잡으십시오. 많은 분들께서 문제를 풀다가 요약집을 보고 이론을 정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렵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포기하시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만 가져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2주 정도 남은 시점, 보통 인간의 뇌의 기억 저장 장치 특성상 지금부터 공부한 것은 충분히 희미하게라도 시험장까지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게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동형과 백선과 같은 시험과 동일한 문제의 형식으로 최대한 지문을 머릿속에 정리해야 되고 도저히 지문의 내용이 이해 안 된다 싶으면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암기하는 방법으로라도 가져가시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오지선다형인데 한 문제당 5개 지문을 모두 알아야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저는 작년에 5개 지문 중 5개를 모두 알고 있어서 정답을 골라냈던 것이 아닙니다. 작년 시험지를 확인해 보니까 8문제 이상을 지문 한두 개만 확실히 알아서 정답을 골라내서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지문 중 3개 정도는 분명 답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아는데 2개 정도가 애매하게 세모인 지문은 전략적으로 맨 마지막에 답안지 정답률을 보고 상대적으로 번호가 가장 적은 것으로 찍어서 정답으로 가져갔습니다. 제가 1, 2차 평균 85점을 맞아서 많은 분들께서 원래 공부를 잘했던 것이 아니냐, 법률 전공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운동만 했던 축구선수 출신이고 공부하는 습관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 다짐하고 계획했던 것이 5개 지문 중 한두 개만 확실히 알고 가져갈 수 있다면 분명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했다면 그 다음은 어려운 파트들은 절대 보지도 않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은 시험 공부를 정말 할 시간이 없고 정말 단기간에 합격해보고 싶다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 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어차피 60점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난이도가 상급인 문제나 아니면 난이도가 하급인 문제나 똑같이 2.5점입니다. 어려운 것을 공부하는 것은 과거 우리가 학창시절 때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맞으려고 하는 상대평가 공부 방법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어려운 난이도 30%를 그냥 제거하십시오. 아예 버리셔야 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파트 아니면 계산 문제 같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수학 전공자 분들께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계산 문제는 계산기를 쓰지 않고도 정답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따라서 그 힘든 난이도가 높은 30%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상급인 문제가 12문제, 중급인 문제가 16문제, 그리고 하급인 문제가 12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중급 16문제, 하급 12문제 여기서만 공략해도 충분히 합격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중학급 문제를 모두 맞출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중학급 문제들 위주로 공부를 하셔서 여기서 점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자는 겁니다. 상급 12문제는 절대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급 12문제를 다 틀릴 것 같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맨 나중에 답안지를 보고 가장 적게 나온 번호 하나로 찍으면 무조건 한두 문제는 정답으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급에서 16문제 중 13문제 정도, 그리고 하급 12문제 중 10문제 정도, 그리고 상급 12문제를 다 찍어서 거기서 무조건 두세 문제 정도는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60점 이상은 무조건 나오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답안 정답률이 거의 8개씩입니다. 만약 한 번호가 7개면 나머지 한 번호가 9개가 되겠죠. 이렇듯 대부분 답안 정답률이 번호당 8개씩이니까 꼭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문제를 푼다고 해도 오히려 정답률이 더 낮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꼭 마지막에 답안지를 보고 전략적으로 다가가십시오. 10문제를 풀어서 한 문제도 못 맞추고 다 틀릴 수는 있지만 10문제를 한 번으로 다 찍으면 한두 문제는 무조건 정답으로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어떤 파트들을 건너뛰고 보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투자론과 감정평가론은 그냥 공부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 파트를 합치면 30% 정도가 되는데 이 파트는 저도 마찬가지였고 현재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부동산 학개론에서 가장 꺼려하고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어려운 파트들로 이 아까운 시간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파트는 정말 공부해도 정답으로 추출해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정말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 파트거든요. 투자론 그리고 감정평가 파트를 그렇게 공부하고도 부동산 학개론을 아직 60점도 못 넘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어렵다고 생각해서 매일 투자론과 감정평가론 파트를 집중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그나마 쉬운 부분에서도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 어려운 파트를 파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운 부분들만 공략하는 것이 합격 점수를 받는데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개론에서 계산 문제 10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도 정말 쉬운 계산 문제만 도전하십시오. 이전 영상에서 제가 학개론 계산 문제에 대해서 도전할 것과 아예 보지도 말고 버려야 할 문제들을 찍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저번 영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절반만 맞으면 저는 성공한 것이라고 봅니다. 설령 극단적으로 10문제를 다 틀려도 마이너스 25점인데 충분히 그래도 합격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학개론 공부 방향을 전략적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민법은 담보물권 그리고 민사특별법은 아예 보지도 마십시오. 이 두 파트가 시험에서 20% 정도 출제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상당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저당권, 유치권, 가등기 담보권 등 이런 것들만 보고 있으면 민법에서 50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 파트를 보지 마시고 나머지 파트들을 공략하십시오. 이 두 파트 20% 정도를 포기하셔도 나머지 부분들 그나마 할만한 파트들만 집중하셔도 80% 중 60%만 정답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충분히 합격 점수가 나오고도 남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면 1차 과목이 두 과목인데 부동산 학개론에서 투자론과 감정평가론을 제외하고 민법에서 담보물권과 민사특별법을 제외하면 시간이 상당히 절약되고 또 양도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특히나 1차 과목은 학개론에서 계산 문제 그리고 민법에서 지문의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파트들을 빼고 공부하게 됐을 때 가장 큰 장점은 2차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올해 1차 시험을 조금 늦게 준비하신 분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꼭 고려하셔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2차 과목인데 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중개 실무는 아예 보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도 작년에 이 파트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었는데 암기할 것들도 상당히 많고 또 이 부분에서 암기할 것들이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암기한 것들과 섞여서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75% 정도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서만 공략하셔도 충분한 합격 점수가 나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공인중개사 시험을 다시 본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 법령 이 파트만 주거랍하고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중개실무 이 두 파트는 절대로 안 볼 것 같습니다. 아니, 안 봐도 됩니다. 중개실무는 이와 관련된 민법과 세법, 공법에서 어느 정도 배우기 때문에 중개사법에서 중개실무를 아예 보지 않는다고 해서 다 틀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중개실무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중개사법은 암기할 것들이 상당히 많고 또 중개사법 출제 특성상 문제의 지문들이 상당히 치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애매하고 함정 파는 부분들 그 위주로 정말 꼼꼼하게 주의 깊게 공부하시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법은 정말 특히나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공법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합격하는 방법을 제시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정말 시간이 없고 또 공부를 얼마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더더욱 걷어낼 것은 걷어내고 딱 합격할 양 정도만 가져가야 합니다. 공법에서는 도정법과 건축법, 농지법은 아예 보지 마십시오. 이 세 파트가 공법에 공부하는 분량의 35% 정도를 차지하는데 도계법과 도정법은 문항수가 비슷하게 나오지만 공부할 분량의 범위, 도정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똑같은 문항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범위가 적은 도시개발법, 도계법에 집중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건축법과 주택법 중 저는 주택법을 훨씬 더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건축법이 모든 건물에 적용되는 법이라면 주택법은 주택으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법보다 분량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런데도 문제수는 주택법과 건축법이 똑같이 7문항이 출제되거든요. 도계법과 도정법 마찬가지로 건축법과 주택법이 똑같이 7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것에 힘을 실어서 공부해야 될까요? 당연히 건축법 분량의 절반인 주택법에 집중하는 것이 맞겠죠. 공법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도 잘 나오면 60점입니다. 연초에 학원이 개강할 때부터 수많은 학원, 여러 공법 교수님들께서도 공법은 딱 50점만 맞는다는 목표로 공부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만큼 해마다 무조건 틀려라고 내는 문제가 공법에서 4-5개 정도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오히려 어려운 파트, 모든 파트들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공법에서 50점도 못 나오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에서 도정법, 건축법, 농지법 35% 정도 분량을 절대로 가져가지 마시고 나머지 것들에 올인하십시오. 그러면 도정법과 건축법, 농지법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잘 찍기만 한다면 60점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렇게 해서 공법을 82.5점, 고득점으로 맞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시법에서는 등기법 파트는 아예 공부하지 마십시오. 공시세법 출제 비중에서 등기법이 30%를 차지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6과목 중에 등기법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정말 등기법으로 상당히 애를 먹었었는데 10월달 정도, 100선 정도 되니까 그제서야 이론이 잡혀나가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등기법에서 제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파트인데 매일 그것만 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잘못된 공부 방법이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시세법은 등기법에서 30%, 지적법에서 30%, 세법에서 40%가 출제가 됩니다. 등기법을 제외하면 지적법, 세법만 해도 70%인데 이것만 집중해도 60점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세법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던데 세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거든요. 세법이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게 6과목 중 가장 늦게 공부를 시작하고 공부를 접하는 빈도가 적어서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법에 투자하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보시면 세법 점수가 쭉쭉 올라가실 것입니다. 단기간에 합격하려면 지적법과 세법에 시간을 투자하고 등기법을 아예 버리십시오. 등기법을 아예 버린다고 해도 1차 과목 중 민법을 공부하면 등기법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지적법과 세법을 올인해서 이미 합격 점수를 확보할 수도 있고 또 등기법에서 추가적으로 한두 문제만 가져온다면 여기서도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어려운 등기법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절대로 기본서는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시점부터는 문제 푸는 연습과 동시에 이론을 정리해 나가셔야 합니다. 동영과 백선에만 올인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운 부분은 확실하게 버리고 최대한 범위를 축소시켜야 됩니다. 딱 60점 맞을 부분만 가지고 가자는 겁니다. 아니 그럼 딱 60점 정도 맞을 정도만 공부한다면 전부 다 맞춘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나머지 40%는 그냥 전략적으로 찍자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찍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그동안 많이 반복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이쪽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꼭 영상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합격하실 능력과 역량이 계신 분들입니다. 주변에서 개나 소나 공유중개사 공부를 한다고 남들이 국민 자격증이다 아니면 뭐 희소성이 없는 자격증이다 해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난이도가 높고 또 법을 다루는 수준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배우는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요. 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공부를 견디고 버티고 또 끝까지 가져갔다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샘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으로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컨디션 조절도 잘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항상 늘 응원하고 끝까지 여러분의 합격을 돕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